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근본 직권 상정된 테러 방지 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다. 책상을 10번이나 쳤다고 그럽니다. 가슴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하면 된다. 그럼 해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걸타기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유관으로 열람까지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상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를 할지라도 북한이 이걸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니설주의다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 여러분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져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요, 국정원은요, 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국정원에게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 지역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 지금 체포했다.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건가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에게 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양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 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원도 국민의 통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 5년간 무려 9천만 건의 국민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국민 1인당 2건씩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화 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 내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통신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천만 건의 통신 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헌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 내비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했다는 거 국민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천만 건의 통신 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 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 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 내역 조회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신 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으로 서류를 넘기고 해서 그 핑계대고 국민들에게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밖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신 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 강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천만 건이 넘는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 5년 동안의 9천만 건의 통신 내역 조회는 9억만 건, 9조 몇십억 건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걸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투지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투지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감청 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치 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 대화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LL 대화록,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걸 가져왔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NLL 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NLL 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당국이 국가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간에 공개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유출원입니다.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 대통령 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국제 테러 단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피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다. 북한의 정치 정세, 주요 인물들의 동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 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도 유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1차장, 2차장, 3차장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결소위 예산결산 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해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줘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제1차장, 2차장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에 개입하고 조작 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위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망연자실, 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 국정원의 정치 공무원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 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 최고위층 고위 간부들 사실은 몇몇 사람만 제대로 바꿔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 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요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 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 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핵 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 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육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 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 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와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 7호, 이것이 긴급조치가 아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라고 이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 야근.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다.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 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가포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군인들은 워카를 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다. 집에 퇴근 못합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죠. 국가 비상사태인데. 근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죠.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국회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항복 시대를 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본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저보다 더 국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니까? 제대로 된 국정원을 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시는다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산업 스파이 의심받는 인물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C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에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CIA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혹시 녹음기, 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 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CIA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다. CIA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 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IA에게 잘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국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IA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위임하고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핸드폰을 켜서 은행 계좌를 켜서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정권이 교체돼도 C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 방지 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 방지 법안은 다시 재개정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러 방지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안에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계좌 털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방송으로 말씀드리게. 아니면 조용히 계세요.
누구요? 유이동 의원님, 법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 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다.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제 혁띠가 풀려지고 국정원 요원 4명이 앞뒤 전으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려졌습니다.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도 박종철 열사처럼 물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추목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찔움찔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날라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라오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라오면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수가 방바닥을 찧었습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몰매를 맞고 수돗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 24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 구타를 했던 안기부 의원들의 기억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의원들의 고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 이유를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에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세 시간 이상을 집단 구타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 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 그때 체중은 52kg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배 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kg을 나가는 그 뼈밖에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자백해라, 반성문을 써라, 그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기질로 코를 박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조국 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을 하게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들어서 살짝 들어서 보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동부경찰서 팻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이 잡혀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을 의자에 채워진 채 벌건 백주 대낮에 2시간 동안 귀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에 오해받는 예산은 제가 설명 듣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 전신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정원 또한 6시 반 알람이 울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국정원 또한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테러 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 방지 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 왜 국민 사찰 법안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